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어제도 봤습니다. 서로의 안부는 매일 확인하는 사이라서 지금. 네. 그러니까, 어제 밤에 통화도 했어요, 심지어. 심지어 밤중에 통화도 했어.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경향 TV 좀 괜찮아요? 아니 뭐 사실은 구독, 저희가 뭐 좋아요, 다 알림 같이 설정? 느끼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진영 내에 있는 유튜브들이 약간 이렇게 고전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고전 영역 안에서는 네. 자유롭지 않을 수가 없고 뭐 동접자 수나 조회수 같은 것들도 네. 뭔가 이제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마음이 네. 심히 안타깝습니다. 시사인 괜찮습니까? 뭐 다 똑같이 어렵죠. 네, 애청자 여러분, 저희 그 시사인 경향 TV 그리고 취재 편의점에 많은 애정과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댓글창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이제 험한 네. 댓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평생 기자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때로는 그게 이제 팩트에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팩트를 발굴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게 사실이면 보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연하죠. 네. 그런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뭐 그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고 기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동체의 번영, 발전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 그렇죠? 뭐 이런 집단지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진심을 좀 살펴주십사. 때로는 너무 서운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물론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들의 또 고견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것도 잘 수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성할 네. 부분은 반성하고 네, 무릎 바로 꿇습니다. 뭔가 이제 보충할 부분은 보충해가지고 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선거 방송 같네. 자, 그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네. 때문에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현금 말고 딴 거 없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보니까 네. 개그맨 서경석 씨가 출연해가지고 아 맞아요. 직접 예, 방송. 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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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관련된 이야기도 예. 하고. 저희도 한번 모셔서 예. 단종 얘기를 한번. 장항준 감독.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네. 예, 제일 뜨거운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MBC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세요? 맞으셨어요? 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화이팅. 겹치시는구나. 아니, 가끔. 예. 야. 뭐 요새는 못 봤어요. 천만 감독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하여튼 네, 하여간 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니 놀란 게 요즘 보니까 장항주 감독과 관련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이 윤종신 씨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장항준이 뭐 집에서 이런 걸 했다더라 이런 바이럴이 잘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영화도 너무 잘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저는 참 그 고마운 게 그 부부가 참여연대 맞아요. 예. 회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꽤 크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참여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연대 광고를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참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는
우리 또래다. 야, 그렇군요. 네. 하여간 장항준 감독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모실 수 이렇게 있으면 또 왔습니다. 예. 네,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제가 최근에 하도 막 하수상에서 그 문화계 인사들 쭉 접촉하고 있는데 류승환 감독도 좀 요새는 어렵다.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치 채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희가 끊임없는 섭외력으로 한번 돌파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김민수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요새 새벽 2시에 SNS 하는 게 유행입니까? 예. 대통령 따라서 이분도 SNS를 했는데요. 남양주 소주 회동 사건의 진실 그래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사실이 아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이런 주장을 네.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소주 회동 보도라는 거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당 지도부가 면밀하게 윤석열과 관련된 논의들을 충분히 했고 네. 그의 결과물이 3월 9일 월요일 의총에서 이제 현출이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논리적인 연계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로서 네. 소주 회동을 미화하고 포장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회동에 참석한 상당수가 그런 미화된 기사가 나오는데 부연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참석자 중에 하나인 친윤계로 대표적인 친윤계로 불리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사실상 언론 보도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윤어게인 세력들이 장동혁이 변절한 거냐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면서 탈당 러쉬를 하려고 하자 네. 장동혁은 그런 뜻을 그날 소주 회동에서 밝힌 적이 없다라고 어허. 뭔가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가 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밤사이에 전환기 씨가 탈당을 한다고 했다가 또 탈당을 안 한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전환기 씨가 탈당하냐 마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현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환기 씨는 그냥 일개 당원에 불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떤 움직임이 향후 국민의힘의 어떤 향방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다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현실이 네. 참 국민의힘이 뭐 저륜저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이구나. 제가 이제 방금 다른 방송에서 했다 치고 이 결국은 결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했다 치고. 예, 요새 그 젊은 분들이 하시는 말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을 예. 바꿔가지고 하는 게 했다 치고거든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돌 댄스 연습 이렇게 할 때 네. 여기까지는 했다 치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인데 김은지 기자가 그런 걸 많이 알아요. MG 사실상 MG에 해당하는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신조어. 네. 네, 저분도 MZ인데 넓게 보면 아 그래요? 예, 지금 전혀 참여를 못 하고 계시는데, 네, 여튼 지금 절인 선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뭔가 했다 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반적 기조 그리고 보수 언론이 지금 같이 거들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당장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게 아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 거기서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뭐 여튼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고 존중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 좀 난맥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소주 회동 8인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주가 아니라 소맥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소맥회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소맥회동이다. 소소하게 좀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8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주 회동이 아니라 소맥 회동이다. 네, 설렁탕과 우리- 족발을 먹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소맥 회동으로 썸네일 제목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정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네.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장동혁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은 의총 현장에서 수많은 의원들의 수정과 삭제를 거쳐 완성되었고 장동혁 대표는 그 시간 동안 제1야당 대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디며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장동혁 대표를 엄호하는 이런 네. 차원의 이제 글을 올린 건데요. 여기에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맥락이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네. 이 소주 회동을 통해서 뭔가 소맥. 소맥 회동을 통해 가지고 남양주 소맥 소주도 안 회동을 먹었을 남양주 거예요. 소맥 회동. 그래 소맥, 일본은 예. 또 소주를 마셨을 거예요. 뭔가 예. 국민의힘이 야 배부르다 이러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단일한 전선을 형성하는 듯한 적어도 윤석열의 문제를 딛고 가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총 전날에
본인의 출마와 연결지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뭔가 장애 결단을 요구했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 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의총의 흐름을 보면은 그 당의 출마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개혁 보수 세력들 일부가 네. 현재 지도부를 존중하고 참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의 제동을 거는 듯한 그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선이 새롭게 형성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또 공세가 시작됐기 때문인 건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장해찬 그 여의도연구원 그 뭐 부원장.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문제를 기화로 해가지고 뭐 대왕과 미래라든가 이런 데서 장해찬의 거취 결단 같은 걸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김민수 입장에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것 같고 적어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글을 썼을 때는 장동혁 대표와 과연 상의를 하지 않았겠는가 네. 상식적인 견지에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의사 조율 정도는 사전에 있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리할 때마다 과거와 단절하는 정당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지금 자리에서 책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진정 절연하려면 그 시대와 연관된 모든 사람과 절연해야 모두 몰라넣어야만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떤 정당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단절을 외칩니까? 이것은 윤 어게인과 단절할 수 없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결의문도 네. 저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절연이라고 절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하는 목소리에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간결한 문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네. 윤어게인 반대라는 말도 아니고 사실 네. 당연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복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은 맞다고 봅니다. 네. 감옥에 있는데 무슨 정치적 복귀를 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지적한 우리 거잖아요. 구경 기자는 옥중 출마 가능성도 윤석열 옥중 출마 굉장히 가능성. 희박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예. 않은가라는. 네. 네. 근데 뭐 여튼 이제 결과적으로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복귀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만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자체가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 정도 한 거 가지고도 지금 뭐 감론을박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봉합하는 모양새로 가자라는 뜻인 네.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어제 그 아침에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칼럼을 통해서 닥치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썸네일이 진짜 그래 장동혁을 썸네일. 닥치고 지지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썸네일이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 바로 저렇게 물어뜯고 헐뜯고 공격하는 바로 저자들은 어쨌든 선거 때까지는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좀 밝힌 건데요. 이렇다면 절윤 절연 이거 다 물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결국은 장동혁과 가장 가까운 측근 그룹에서 네. 이런 식으로 엄호의 목소리와 함께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윤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가 의총 결의문에 대해서도 뭔가 묵묵부담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그가 상의하는 사람, 그랑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의문도 충족 못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고성국 박사랑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글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눈에 밟히는 사람,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네. 장동혁 대표.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이고야. 장동혁 업무에 나선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대신 밝혔다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사실 전한길 씨가 이제 탈당한다고 하다가 나가지 않은 것도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있을 수 있는 선거를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미 장해찬 지금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기 누설을 한 바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지면 지도부가 다 사퇴하긴 하겠지만 또 선거해도 결국은 장동혁이 또 된다라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한길 씨와 같은 사람들이 당을 지키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다 떠나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중질환의 상황이 도를 지나친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 와중에 그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기 선대위로 전환해서 차라리 빨리 선거 체제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것은 사실상 장동혁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이 났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당연히 선대위원회는 발족을 하죠. 그리고 네. 이제 명사 중심으로 결국은 당이 세력적으로 네. 상대당을 압도할 때는 당 대표가 늘 프론트에 나서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 자당이 상대당에 비해서 열악한 처지에 놓였을 때는 누구를 불러와서 그렇죠. 선대위를 메머드급으로 꾸리는 맞습니다. 게 통상의 관례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당내에서 선대위를 꾸리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의 말은 장동혁 얼굴로는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 예를 들면 부산 경남도 어렵다. 이런 예.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선대위원회를 빨리 발족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간판가리라도 하자. 그런 맥락이고 예. 결국은 그런 방식을 추동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예. 오세훈 시장이 중심에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본인 자체가 결국은 이 후보를 등록을 마감일에도 안 한 이유는 네. 지금 체제, 지금의 윤석열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는 절대로 수도권 선거를 못 치른다. 네.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기초단체장, 지방 의원들 선거를 못 치르겠다고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기 때문에 오세훈의 그런 입 후보와 네. 결국은 선대위 출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성격이 있고 그런 주의 주장들을 2차적으로 분출하려는 찰나에 네. 친윤 세력들이 선을 그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은 이제 그 당권파 대 이제 친한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당권파 그러니까 장동혁파, 오세훈파 그다음에 그 한동훈파 이렇게 3파전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당권을 쥐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당권을 쥐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차기 대권 주자 경쟁에서 네. 이제 무언가 다른 걸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세훈 시장 쪽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어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네. 무리수한 죄송합니다. 출마하지 않은 않는, 선택. 예. 뭐 유리수래요 그냥. 유리수? 벼랑 끝 전술이 네. 이쪽으로 통한 벼랑 끝 거잖아요. 전술, 그렇죠. 벼랑 끝 전술이 통해서 네. 또 일각에서는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심지어는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예, 홍준표 그렇죠.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판에 안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네. 우리는 나갈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본선 경쟁력까지도 오히려 지금 더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네. 선거 이기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당권 도전의 길이 열린다라고 네. 볼 텐데 이번에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당권 도전에 있어가지고는 한동훈파, 아까 오세훈파 그리고 장동혁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한동훈파는 사실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의 국민의힘 상황으로서는 사실 정치적 대차 대조표를 그려보자면 네. 장동혁, 오세훈은 맑음 네. 그리고 말끔. 한동훈은 좀 흐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목 나왔다. 저의 판단입니다. 네. 기분 좀 몰아주게 하시죠. 저의 판단, 네. 취재를 종합한 저의 판단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남권에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친한계 내부 취재해 보면 우리는 영남에서 당선돼서 서울로 입성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배지 달고 서울로 여의도 온다. 국회로 네. 오겠다라는 건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어디서 당선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막판까지 보면서 반드시 출마한다. 이제 예. 이런 거고. 근데 배지를 달고 돌아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돌아올지.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댓글창에는 다 흐림이라고 써주셨어요. 다 흐림.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분들의 네. 상황이 아니라 네. 이 단기적으로 요 아, 3일치를 그쵸. 봤을 때는 예. 요 3일치만. 장동혁과 오세훈은 네. 나름 그쵸. 이제 밝음이라는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요인이 있다고 하면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음. 지금 일단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 후보할 명분상으로 생긴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조성된 반면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 같은 경우에는 김태흠 지사도 이제 충남도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를 받겠다고 밝힌 것 같고 네. 오세훈 시장도 뭔가 접수를 하는 조건으로 결의문 내용을 잘 지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오늘 뜻밖의 변수가 나온 거죠.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런 네. 돌발적인 발언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어제 또 장해찬 부원장이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함을 또 비판을 했거든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윤석열 네가 지켰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이별 장면들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일관성보다도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공천 여부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권력 게임에서는 신윤과 반윤을 가르는 결절점이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포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후보가 된다고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일러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심할 수 없다.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자,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인데요. 다시 한번 의총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다. 그래야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다. 혁신적 제안이 분출하고 있다.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다.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뭘 하라는 건지 목적어가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사쇄신을 이야기한다라고 인적 청산. 네. 어제 좀 이야기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원총회에서 박민영 지금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하든지 장해찬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좀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라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못한다면 주변의 사람이라도 뭔가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와 별도로 이러한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오세훈 시장은 결과적으로 출마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월요일에 당의 결의문 내용을 받은 다음에 일종의 만찬이 끝나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혼자만이 아니라 구청장이라든지 그쵸. 현역 의원들이 좀 옆에 있었거든요. 시의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선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걸 계속 하긴 할 거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인적 쇄신 요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을 바꾸는 이제 중도 보수에 소구하는 혁신 이미지를 정치적으로는 취하고 내부적으로는 여차하면 이제 당권을 접수하는 방향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는 카드를 두고 카드를 염두에 두고 이제 포석을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후보 미등록했던 또 한 분이 있어요. 김태흠 충남지사 내일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흠 지사 손잡고 오세훈 시장도 접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당연히 접수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동혁이 오세훈을 대하는 방식과 김태흠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은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러저러한 출마의 변을 듣고 그 행정통합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당과 일치된 의견으로 정부를 뭔가 비난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출마를 결심시키는 방식을 택한 반면에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는 뭐 비공개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개적으로 만나서 비슷한 양태를 취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어제 설명하고 싶었던 여러 부분 중에 하나도 마치 당이 오세훈의 의사 결정으로 바뀐 것처럼 되는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것은 오세훈의 결단이 아니고 당 지도부의 논의를 통한 결단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송원석 원내대표 측도 바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소주 회동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건데 한 칸 더 나가서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의 글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결의문을 쓰고 소주 회동을 하고 논의한 과정 중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와 결국은 차기 당권까지도 노림수가 있는 오세훈과의 갈등선이라는 것은 전혀 해소는 안 된 상황이다. 이런 포인트들을 향후 공천 과정에서도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구경 기자께 질문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후보
후보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현 시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당내 룰이라든가 이런 게 비춰보면은 예. 현실적으로는 워낙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추세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점치고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공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지도부라든가 공관위의 입장이라는 것이 투영이 되는 건데 네. 이정영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컨셉 자체를 과거의 구태보다는 신식을 뭔가 도입해서 새로운 후보로 해보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감점 가점의 환경이라든가 정치적인 외력에 의거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세훈 후보가 기본적으로 후보가 되는 것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안 걸려들었죠? 네. 잘하네. 아주 잘해. 아 근데 예. 그 3월 7일에 그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데 그날 이제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보도를 봤는데 안철수 의원도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추가 등록에서 이제 김태흠 지사가 등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 하지 않는다면 추가 등록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추가 문 등록이 활짝 있을 때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렇죠. 예. 추가 등록이 있을 때 과연 오세훈 시장만 등록할까에 대해서는 정책 상상력을 열어둘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계속 당권파들이 예.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예, 것이고 본인은 그걸 이제 끝내 거부했다라고 음. 하는 건데 이 추가 됐을 예.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뭐 경쟁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예. 정치는 늘 그 우리의 상상을 그럼요,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 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후보 사퇴하고 누구를 밀고 뭐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져서 알 수 없다라는 아니 생각이 심지어 좀 친한 듭니다. 게 일부는 뭐 가볍게 올리는 글이지만은 네. 장동혁 대표한테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지 아마도 체검을 해보라는 네, 얘기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는 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한테 대표한테 서울시장 출마하라던데요. 나가던데요. 그럼 폭탄 돌리기가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야권이 어렵다, 선거 치르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민영 대변인이나 장해찬 부원장을 그만두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예찬 이제 부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까 잠깐 구교영 기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나보다 네가 더 못하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2025년 3월 6일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기 전이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불과 1년 전인데 별의별 말 다 있지 않았습니까? 데드락이 걸려 있다는 둥 맞아요. 마치 이제 헌재에서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말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때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윤석열과 함께 가야 한다. 출당은 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다고 장해찬 부원장이 썼어요. 네. 뿐만 아니라 대한감일에 지금 소위 말하는 쇄신파라고 꼽히고 있는 곳인데 여기 소속 의원 다수는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다. 네. 나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의만 지켰을 뿐이지 인간적으로 한 번도 집회에서 마이크 잡은 적이 없고 지지층 비난을 감수하면서 윤어게인 아니란 말을 인터뷰했다. 네. 내가 낫냐 네가 낫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적 쇄신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건너뛰고 했다 치고 그리고 그 8월 전당대회로 뭐 후끈 달아오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와중에 그 내란 속의 윤석열 변호인이었던 윤갑근 변호사 네. 충북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 직접 이거 저기 김한희 해야 되는데 직접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워 이기시라. 성대모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더 이상 적임자가 어디 있냐. 예. 아니 뭐 우리 윤 변호사가 야,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하네요. 야. 많이 잘하더라고 보니까. 구경 야, 기자도 꽤 부동산도 너무 잘하네. 야, 야. 저 진짜 사람- 만나봤잖아요. 아, 예. 옛날에 아, 그쵸. 옛날에 술 좀 먹어봤죠. 내란 속의 아니, 뭐술 윤석. 먹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오직 소주 회동 안 합니다 저는. 예, 예전에 검찰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분은 뭐였습니까? 뭐 중앙지검장이었습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뭐 예를 들면 이과장, 중수 이과장이라고 중수 이과장. 부장검사 직위에도 있었고 예. 아무튼간에 뭐 제가 꽤나 출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사석에서 볼 기회도 있었죠. 그렇구나. 예. 한번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이 뭐 제가 뭐 우리 윤 변호사님 한 번이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박수. 야.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디테일이 살아 굉장히 적합하다. 있어요. 네.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지금 그 어떨까요? 사실상 뭐 이렇게 윤곽근 변호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네. 탈락하지 않고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최종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는 윤곽근 변호사가 대결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윤어게인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땡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윤어게인의 어떤 노선을 강경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뭐 지금 나오는 20% 이상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사실 20%대 심지어는 10%대까지 찍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선거 전략으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어서 경선 통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후보가 누군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네. 내부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윤곽근 변호사가 나서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 윤어게인 막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예. 충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까요? 당연히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비토가 받아들이기가 클것 좀 같은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사람을 아니 그리고 예를 공천하느냐. 들면은 그 회생의 가능성 쉽게 얘기해서 네. 내란 사건 재판이 뭔가 1심이라도 종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뭐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니까 자기 변수가 가능하겠지만 네. 여러 재판에서 지금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캠페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바이고 그리고 이제 충북지사 후보군이 민주당도 단단하지만은 굉장히 국민도 경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그 입후보란 상태고 맞아요. 네. 조기령 충주시장도 우리 충주맨 때문에 유명해 주신 그 어, 조기령 이렇게 시장도 조기령 나와 시장.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예선 통과 자체가 네.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민주당의 지방선거는 순조롭게 좀 그렇죠. 그 벌써 계속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말고 대구 경북은 역시 민주당도 좀 부인난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쉬운 곳이 아닌데다가 네. 아직까지 통합 이슈가 매조지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통상의 예측은 12일에 통과가 같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불발된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 대구와 경북을 따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나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고민 고- 중이래요? 뭐 완전 제가 전화했더니 안 받긴 하시더라고요. 직접 안 확인을 받으니까 한 건 고민 아닌데, 중이라죠. 안 받으셔서 네. 예, 확인을 직접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바람과 기류를 이야기하는 민주당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뭐 농사지다 취재 편의점 가끔 보시기 때문에 아. 저도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민감할 때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이때는 안 받고.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총리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또 거절하실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겠죠. 사실은 뭐 이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출판 기념회를 제가 세 군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 주말에 출판 기념회를 대구에서 했고 굉장히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구로 가십니까? 대구의 출판 기념회도 이제 열었다는 거제 네, 얘기는 물론 네. 이제 그 보수 색채가 강한 동네에서도 뭔가 네. 민주당의 주류로서 뭔가 네. 입지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출판 기념회를 볼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사실은 경쟁력 인물이 TK에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원들이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도 권유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만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도 뭔가 자기 희생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꼭 TK 출신이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네. TK의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 오. TK를 혁신하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뭔가 도전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보고 싶다. 네. 그럼 이런 생각이 송영길 전 듭니다. 대표 대구로 나가라는 거. 저한테 화내실 것 같은데 보니까 어제는 또 우리 박지원 의원님 오셔가지고 광주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은 또 이제 대구로. 대구로 보내. 야. 네, 근데 송 대표님이 연락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만 내 얘기 드디어 그만해라. 드디어 전화를. 드디어 전화 받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43분 지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고에는 없는데요. 네. 작가님도 안 써주셨는데
사실은 이 공소 취소 문제와 어, 관련해서 그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의 보도 파문이 굉장히 음. 크게 일고 있습니다. 두 기자님은 이 보도에 대해서 일단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네. 네. 우선 그 김은지 기자님부터 할까요? 네. 사실이라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굉장하게 큰 단독이기 때문에 네.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저 정도의 놀라운 단독과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밝힌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더 뭐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가 검사한테 보냈던 문자라든지 혹은 음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저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실로 인지하고 그 이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나온 거 가지고는 평가를 하기에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뉴스공장이 나와서 1차로 밝혔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일자 본인 방송 저널리스트 방송에서 오후 10시에 추가적으로 이제 입장을 얘기한 거고요. 요체는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시키면 하는 사람이다. 검찰이 알아서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준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법은 특정하지 못했어요. 아까 그 우리 김은지 기자 얘기한 대로 실제로 메시지를 보낸 건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한 건지 만나서 한 얘기인지 그런 식의 방법은 특정하지 못하고 다만 장인수 기자는 이런 상황 자체는 팩트다라는 단정은 여러 차례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유는 해설인데 이걸 봤을 때 검찰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이런 식의 거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마도 어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사견을 밝힌 것 같은데 저는 장인수 기자가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순결한 개혁 추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 입장이랑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도구로서 이 공소 취소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기에는 사실 너무 중차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본인이 가진 그 거래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공개한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확증적 사실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보도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걸 보도했다고 치면 당연히 검사에게 그런 식의 거래를 시도한 인물은 공개하는 게 통상적인 문법에 맞습니다. 네. 당연히 취재원, 제보자는 공개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적어도 장인수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취재원 이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차후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어젯밤에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그 상대 당사자의 반론 청취를 하였는가. 예. 왜냐하면 지금 방송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도를 한다고 치면 그런 의혹 제기라고 당사자의 해명을 담는 게 통상적인 문법인데 그런 문법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발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혹시나 유튜브라는 공간 내에서 검찰 개혁의 그런 순결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이거를 이제 끌어와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과하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교정이 지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기자가 취재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자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때 취재하지 않은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취재를 하고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 어제 제가 경향 TV에서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정보 보고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기사로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근거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직업 정신인데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말은 바로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숨길 수는 네.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 자체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그 유튜브라서 뭐 그런 것들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냐.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를 주요 기반으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인터넷 판도 하시죠. 제작을 하고 네. 있죠. 이제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된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볼펜 기자들이 볼펜으로만 하자고 이렇게 다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거 뭐 유튜브라고 해서 그냥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예. 신문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하는 그 기자들, 저널리스트들은 그게 신문이든 방송이든 유튜브든 그밖에 어떤 도구가 됐든 거기에서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네. 발언하는 내용은
적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하는 게 원칙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비한 가운데 불분명한 가운데 보도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네네. 저희 이런 원칙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꼭지가 따져야지 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사들인 건데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공소취로 소위 말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공소취소를 거래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스캔들이고 이거는 그렇죠. 제가 어제도 민주당 쪽에 좀 의원들 전화를 해봤는데 그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 날 일이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게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르는 게 맞느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한준호 의원처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딱히 그런 친명 친청 컬러가 강하지 않은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지금의 의혹 제기 정도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뭐가 있다면 더 이거를 좀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증거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한 명이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도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덜 익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혹은 고위 관계자의 멘트 이상의 어떤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달라고 그리고 혹은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자 캡처라든지 혹은 음성이라든지 혹은 뭐 기타 등등 다른 어떤 물적 증거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말로 무언가가 오고 가기에는 좀 공허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사실 한 뎁스더 들어가 보면은 저도 이제 법조 취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상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검사장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다수의 고위 검사들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 검찰에 있는 검사장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몇 명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상정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름을 열거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네. 실제로 민정이라든가 법무라든가 몇몇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네. 더군다나 다수의 그 검사장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로 상정을 했을 때 더 좁혀질 수 있는 거죠. 네. 상황 자체가 그런 거고 그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소 취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범주가 좁혀집니다. 예. 네. 예를 들면 대검찰청에 근무를 한다거나 총괄할 수 있는 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검찰청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수원지검으로 또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장윤선 선배 장인수 기자가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아는 상식적인 법조 영역 내에 범주 내에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손에 꼽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인수 기자는 적어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특정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말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취재 부분에서 팩트라고 자신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그게 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방법 같고 네. 만약에 취재 방법상에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도 어제 스스로의 방송을 켜고 여러 여론 반응을 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스스로가 잘 체감하고 있을 것이고 장인수 선배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기자들이나 본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려를 이미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일을 차일피일 일주일 더 취재하겠다, 2주 더 취재하겠다가 아니고 오늘 내일 안에 종지부를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검찰이 이런 사안을 두고 법적 검토를 하고 이재명의 말 코를 깰 것처럼 한다는 주의 주장과 해석도 내놨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은 장윤수 선배 의도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종결 어미를 찍어달라는 촉구를 좀 드립니다. 네. 네, 구교용 기자의 촉구였습니다. 근데 저는 당장 오늘 네. 보니까 그 조중동 그 보수 언론들 동아는 안 쓴 것 같은데 네. 조선이 좀 크게 썼더라고요. 조선과 예. 중앙이 예. 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중앙은 좀 색깔은 하단이에요. 달라요. 예. 중앙은 음모론 또 음모론, 이런 거고 네. 조선은 이제 춤췄죠. 춤췄어. 보니까 예. 네. 이제 네. 조선일보 제목이 김어준 방송서 이 공소취소 수사권 거래설 친명 막가자는 거냐. 뭐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이제 비판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김은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고 관련해서 어제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죠. 예, 네, 밝힌 네.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은
저널리즘 차원에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판단해봐야 되는 영역이 네.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내용이 좀 추가로 종합이 되는지 보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들어온 속보가 것 같아요. 하나, 속보가, 예. 맞는 거죠? 근데 보면서도 의심이 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방금 입장이 나왔는데요. 의총 결의문 저를 포함해서 107명 의원의 진심이다.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 결의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대단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 3번이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해서 잘 지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합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딴지 걸지 말고 내가 네. 뭐라고 하지도 말고 우리 서로 네. 그냥 잘 지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게 사실 대단한 입장이 아닌데 그 김민수 최고는 또 뭐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장- 배드캅 네. 복합을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앞만 봐도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약속되려는 이미지가 매우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지금 선거 돌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어떻게 거야? 할 거냐? 네, 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형님아우 하면서 이런 판을 깐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YTN 보도입니다. 윤 복귀 반대 의총 결의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이제 배를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네. 그 윤어게인 배를 불사른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또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대단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난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탄핵 기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헌재를 공격했고 뿐만 아니라 관저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감쌌던 그런 그렇죠. 모습까지 네. 사과하는 것이 한 발 나아가는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건 간에 정치적 복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겠습니다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대단한 결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해요. 이게 결의문이면 우리의 결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어제도 얘기 1, 2, 3 최소한 3개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참여를 하면서 1 무엇을 하겠다, 2 네. 무엇을 하겠다, 3 무엇을 하겠다. 근데 그건 없어요. 그냥 입장만 밝힌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오늘 조금 후속되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결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 한동훈 전 대표에 네. 대한 징계 취소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친한계가 같습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건데. 예, 그건 아니라는 것 예. 같고요.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다. 결국에는 선거용 분칠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야,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제가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관계성이라든가 그렇죠. 뭐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중적 의무 부여는 낮게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출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음흠. 더군다나 김민수 최고 오늘 새벽에 이제 글 올린 내용들을 보면 새벽 이렇게 2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예. 결의문은 의총 당일 현장에서 완성된 거다.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은 네. 그 침묵을 하면서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됐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한 마당인데 음. 뭔가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 논란을 정리하는 워딩을 지금 한 상황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습이라든가 음흠. 장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 윤핵관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성욱 TV는 무조건 닥치고 지시라고 했는데 과연 그의 입장이 유지될 것인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예.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저륜만 하다가 6월 지방선거를 목전가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더 예. 깊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길 뉴스가 이제 곧 라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탈당한다고 네. 했다가 다시 그렇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 어쨌든 지방선거가 바닥바닥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안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 전멸은 보나마나 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고육지계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분칠에 어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다 하더라도 석 달 뭐 빌고 울고불고 해봐야 저는 민심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최소한의 뭔가 방어책이나 방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집안 싸움 말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국민의힘은 아비구한 상태로 예. 계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요. 결국은 윤석열 씨가 했던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행동들에서 빨리 끌어내지 못한 것들이 여기까지 오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과연 반성을 할까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체제가 다시 또 생긴다라고 하는 전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의힘은 더 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극우 정당으로서 스스로 그냥 명멸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확실히 심판을 해서 좀 건강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태동하는 근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취재 편의점에도 보수 진보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수청 공소청 법안이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네. 막 한 바닥씩 맞아요. 지금 다들 언론들에 보도를 보도를 했죠. 하고 네.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19일로 원래 본회의 통과를 예정했었는데 그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26일에는 본회의가 이제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던데 두 번 남은 거죠. 예. 이번. 근데 31일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번에도 그 정부 입법안 가지고는 논란이 내부에 있었을 때 설 전후에 처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밀린 건데 3월 31일도 말처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원내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법안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수정할 수는 있겠다라는 여지를 조금 열어두긴 했더라고요. 어제 저녁 정도 상황에서는. 맞아, 네. 이제 그래서 뭐 3월 안에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모양새가 좋은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연이은 X 글을 통해 가지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방향성 제시는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중을 이번에는 좀 따라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방향은 정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마지막 이제 점을 찍을 사람은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원내 지도부는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법사위원장도 했고 네. 실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가 법사위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중재적인 합의안은 정청래한테 가게 된 것이고 정청래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다시 한번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면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번 네.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가 잘하고 있다. 원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네. 그런 말의 숨은 내포한 의미는 정청래 대표의 조율 능력, 음. 청과 당 사이에 의견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이고 앞에 통합의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딛고 이번 문제를 잘 봉합을 하고 뭔가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지를 잘 마련한다면은 네.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마든지 토론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법이라는 게 한번 결정되면 또 필리버스터 할 수 있잖아요.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할 때 불가역적 상황, 개혁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제가 수미일관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수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완벽하게 100% 만족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일단은 출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후에 또 수정안을 발의해서 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는 합의에 이르러서 흔쾌히 출발할 수 있는 그 공소청, 그 중수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발언이 방금 전에 들어와 그래요? 있는데요. 네.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은 한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다. 당정청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일을 처리했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요. 당정청이 합심 단결해서 검찰 개혁 잘 처리하겠고 사법 개혁을 원팀 원보이스로 마무리했듯이 당정청이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해서 당원 국민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여론을 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또 입법권이 당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가까이 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소청장과 검찰청장에 대한 그 단어 논의가 있는데 애초에는 이제 헌법
문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부대 조항을 넣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원화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이제 사실은 소위 말하는 강경파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검사 전원을 사직하고 다시금 이제 하게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그건 때문에 위헌적이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이름 정도 손을 대는 방식으로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중수청법 45조, 44조의 그 수사관들을 이제 그 공소청 검사들이 지휘하도록 하는 그 문제도 사실은 논쟁이 있는 것 그 문제가 같은데 굉장히 논쟁적인 예,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소위 안에서 어떻게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자기들이 이 권한을 계속 무소불위의 힘을 쓰고 싶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이 어쨌든 검찰 그 개혁의 전문가들인 국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네. 논의를 간결하게 해나갈 필요는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않나 사실 싶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많은 문제여가지고 저도 제 의견을 피력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큰 방향 자체는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음. 다만 이제 바꾼다고 하면 어떤 걸 바꿀까 오히려 전 디테일을 보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늘 검사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에 있는 법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검사들을 달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게 당근의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당근의 문제로 보이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소청의 조직 구조, 예. 3단 구조로 2단 구조로 하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2단 구조로 하면 뭐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검사장 자리가 줄어드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고검의 차장 검사는 또 검사장급이기 네. 때문에 그런 말 그대로 고위 보직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생사 주제. 여탈적이고 그렇죠.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원을 승계하는 문제라든가 중수청에 갈 때 좀 어떤 식으로 인사가 정리된다라든가 이런 내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에 있는 파견 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문제도 논의 구조 중에 하나인데 그 역시도 법무부에서 국장 자리를 민간인이 채운다. 검사장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병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정수석이 좀 모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야 될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근으로 제시하고 현상 유지적인 것이 당근이겠죠. 그런 식의 하는 과거인데 외부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당근책에 대한 정리가 오히려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내용적인 수사 형사사법의 기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정부를 믿어볼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를 믿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반면에 아까 당근으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사의 부분이나 자리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해져도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기 검찰개혁단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몰라요 지금. 있던 분도 나오시고. 네, 하여튼 네. 참 어렵습니다. 이 개혁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디테일을 살려서 뭐 그 좀 뭡니까 핏줄은 또 다 네. 살려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렵지만 또 어려운 길을 또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게 언론이기도 하고 또 정치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더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